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소설 중에서 어떤 책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은요. 제목이 출판하고 싶은 너에게 라는 제목을 가진 실용서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안내서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출판사는 책 읽는 귀족이라는 출판사고요. 이 출판사의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이거 뭐 에디터도 하시는 것 같고, 이 조선우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 표지에 어떻게 써져 있느냐 하면은요, 이 세상에 작가가 되고 싶은 모든 너를 위하여 출판 경력 20년 차 출판 기획자가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써져 있고요. 출판하고 싶은 너에게 라는 제목 아래에 부제로 출판사에 프러포즈하는 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출판사에서 경력을 부단히 쌓으신 어떤 분이 출판해주세요, 제 책 좀 출판해주세요 라는 메일을 하루에도 뭐 몇십 통씩 받겠죠. 그런 분이 그 메일 중에서 정말로 출판할 만한 가치가 되는 그런 원고를 나도 정말 찾고 싶은데 정말 그게 잘 없다. 그러니까 작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 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보내세요.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보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원고는 이런 거예요. 이런 원고를 보내시면 출판해 드릴게요. 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 이야기를 어떤 형식을 이제 빌려서 했냐면 러브레터처럼 자기야, 너 자기 작가 되고 싶어? 작가는 이렇게 해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투도 그래요. 그렇게 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글쓰기나 책 출판과 관련된 책도 몇 권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 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책들의 저자들이 되게 보면은 작가를 양성하는 그런 뭐 글쓰기 교실 그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분들이 쓴 게 아니라 출판 업계에 종사하는 분이 직접 쓴 거기 때문에 그런 원고 앞만 보내봐야 소용없어요. 판에 박혔어요. 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보다 이게 훨씬 더 저의 입장에서는 영양가가 있었어요. 뭐 저도 언젠가는 뭐 글을 한번 써서 원고를 보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렵잖아요. 근데 그나마 현실에 다가가려면 이렇게 써서 보내세요라는 책을 이 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지금 책장 넘기는 소리예요. 이 책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작가의 말 부분에서 읽어드릴 부분을 찾아봤는데요. 이 저자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출판사에서 편집 기획 일을 하다가 내 출판사를 열어서 일해온 지도 벌써 7년 차가 넘었는데 출판해달라는 원고가 꽤 들어온다. 매일 회사 이메일로 들어오는 원고들을 검토하면서 드는 첫 느낌은 안타까움이다. 출판사는 출판할 원고를 간절히 기다리고 초보 작가들은 기원과 기대를 담아서 원고를 보낸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 상품이 될 만한 원고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 원고들을 검토할 때면 제발 이번엔 괜찮은 원고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심정이다. 마치 로또를 맞춰볼 때 숫자가 하나도 잘 안 맞듯이 상품으로 팔릴 만한 원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00명이 원고 투고를 해오면 하나를 건질까 말까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내가 나섰다. 어떤 원고를 출판사가 좋아할지, 어떤 원고를 보내야 출판이 될 수 있을지 누군가 아주 솔직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것도 출판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사람이 진정성을 갖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게 중요하다.
네, 이게 이제 이 작가가 이 책을 쓰게 된 의도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이제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트 1은 출판사 문을 두드릴 때라고 해서 프로포즈 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출판사에 나의 이제 원고를 보내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하고 할 때 어떤 글을 이제 써서 보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파트 2는 이제 출판사는 이런 원고를 기다려라는 파트고요. 아까 파트 1이 그래도 이제 제안하는 방법, 이메일 쓰는 방법 그런 거에 더 중점을 뒀다면 이 파트에서는 이제 원고의 내용인 거죠. 발상의 전환이 들어있는 그런 원고를 좀 필요로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파트 3에 가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처럼 이제 출판 기획 상담이 있습니다. 지금 책을 내고자 하는 당신이 주부라면 나는 이렇게 상담해 줄 거예요. 당신이 회사원이라면 이렇게 상담해 줄 거예요. 뭐 학생이라면, 전문직이시라면 뭐 이렇게 작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따라서 어떤 출판 기획을 할지, 자기라면 어떻게 할지 그것을 이제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나와 있고요. 마지막 파트 4에서는 이제 정말로 이제 출판 시뮬레이션입니다. 1단계가 뭐 프로포즈, 원고를 보내다. 2단계가 상견례, 출판 계약서에 도장을 찍다. 3단계, 원고 피드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4단계, 배본, 마케팅, 독자 서평과 판매 실적에 관련된 이제 출판을 할 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브레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러브레터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말하는 형식이에요. 반말로 자기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요 쏙쏙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되게 아프게 콕콕 박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작가의 꿈을 꾸고 자기 이름으로 된 어떤 책을 내보고 싶다 그런 분들 이제 초보 작가에게 촌철살인을 해요. 작가라는 거는 낭만이고 출판은 현실이다. 사실은 모든 게 다 돈 문제다라는 것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왜 뭐 처음부터 돈 얘기부터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현실부터 알고 시작하자라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이제 어떤 말투로 어떻게 딱 팩트 폭력을 팩트를 탁 날려주시는지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봐. 일단 책 한 종을 출판해서 1쇄 정도는 6개월 안에는 나가줘야 제작비를 그나마 보전할 수 있어. 그렇다고 출판사가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겨우 손해만 면할 뿐이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그 누구도 책을 잘 안 읽는 대한민국에서 1쇄 나가는 게 그리 쉬운 일인가? 너도 한번 생각해 보길.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런 작가의 책을 누가 서점에 가서 고르겠는가 이 말이야. 독자일 때와 작가일 때가 이렇게 다른 것이지. 네가 책을 쓰고 작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올릴 책을 내고자 할 때는 호기가 하늘을 찌르겠지. 책만 내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흥미를 느낄 것 같고 기자들도 개떼처럼 덤벼들 것 같지? 이런 책은 너만 쓸 수 있고 넌 정말 숨겨진 강호의 검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흥분이 될 거야. 그래서 참으로 뻔뻔하게 완성도도 없는 원고를 출판사에 투고하는 것이지. 네. 처음부터 이게 첫 챕터 부분인데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나 책 이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 책 내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약간 환상에 젖은 분들한테 환상 깨라고 바로 이제 초반에 팩트를 탁 이렇게 날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출판사에 프로포즈를 할 때 어떤 주의점이 있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그거 같아요. 개성 없고 천편일률적인 형식적인 이메일 쓰지 말라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느냐면은 그 글쓰기 교실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메일 내용이 출판사에 오는 메일 내용이 이제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슷비슷하대요. 자기만의 개성이 없고 또 끝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이 책을 내주면 자기가 뭐 200부 또는 300부 정도 구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이걸 불쾌해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글쓰기 교실에서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메일을 받으면 솔직히 아주 불쾌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그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낸 책들을 보면 뭐 꼭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책을 써서 원고를 써서 뭐 출판사들의 이메일 주소를 뭐 어떻게 또 수집을 한 다음에 이렇게 쫙 보내고 기다려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출판사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알아보지 않고 또 이분이 하는 말은 이 책 읽는 귀족이라는 출판사는 자기계발서를 안 낸대요. 그런데 자기계발서가 너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도 자기계발서 나름인데 그러니까 남들이 다 소재로 써먹은 그런 이야기를 또 보내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고 그런 거는 보내봤자 출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은 혼자만 해도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사천리로 막 쓰는데 그게 독자가 봤을 때는 너무 자기 얘기만 하고 있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보내기 전에 이제 자기 자신이 편집자의 눈으로 자기 원고를 좀 최소한 한두 번이라 좀 매만지고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인 출판사의 문을 두드릴 때 파트의 이야기고요. 이제 두 번째인 이제 출판사가 기다리는 원고는 어떤 건가. 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대박 원고도 이제 메일을 타고 들어온다. 이제 메일을 보낼 때 내가 쓴 원고는 이런 원고다.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이제 좀 형식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글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다. 좀 개성 있는 글을 원한다는 거고요. 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자기 이야기는 하되 자신은 말하지 말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글감으로 나를 팔지만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어떤 주제에 관해서 에피소드나 글감으로는 내가 겪었던 일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본격 주인공이 돼서 내 자랑이 들어가고 자식 자랑 들어가고 막 이러면 이제 불쾌해진다는 얘기죠. 자기는 모르죠. 쓰는 자기는 모르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는 별로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잘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소비되지 않은 소재나 관점, 신선함 이런 게 생명이다 라는 건데요. 뭐 자기가 주부라고 해서 애 키우는 이야기, 뭐 살림한 이야기 이런 거만 쓰려고 하지 말고 또 회사원이라고 해서 그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 뭐 전문직이면 그 전문 분야에 관련된 이야기 그런 거만 글감으로 참지 말고 넓게 생각해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또 식상한 소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핵심은 신선함이다. 이 신선함이 생명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선함은 어디서 올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여러 번 강조하지만 글은 반드시 신선해야 한다는 것. 네가 출판사에 프로포즈 할 때 보내는 원고는 더더욱 신선해야 하고 또 상품이 될 만한 책의 콘텐츠는 신선 그 자체여야 해. 그래야 출판사는 왜 너여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네가 주는 그 신선함이 왜 너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틀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선함이라는 것을 포착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신선함을 포착할 때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이런 거에 자기가 어떤 뭐 생계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 일 그런 거에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또 자기가 배웠던 거 뭐 전공 분야, 전문 분야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넓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만약에 뭐
어떤 전문직 종사자인데 그 분야 말고 그 분야 만약에 세무직 종사자면 그 세무 관련된 책은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내가 관심사, 내가 따로 좋아하는 것, 뭐 다른 취미 그런 건 뭐가 있지? 그쪽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파트가 출판 기획 상담인데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이 작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뭐 주부라면 어떤 상담을 이제 이 출판사에서 해줄 수 있는가. 그 실제로 이제 실제는 아니죠. 이제 상담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주부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 하는 일이 지금 현재 주부다 보니까 이 분이 생각하고 온 이제 소재는 양육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기획자는 양육에 관한 책은 너무 많다. 뭐 유대인 교육법 뭐 이런 것도 너무 많다. 뭐 인류 대학에 자녀를 뭐 보내고 뭐 그런 경우라고 해도 그런 책들도 너무 많다. 근데 평범한 주부의 입장에서 그런 책을 쓰는 것은 하나도 새로울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대화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그럼 저는 어떤 소재로 글을 쓰면 좋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랬더니 이제 기획자가 혹시 이제까지 자녀를 키우고 살림을 해오시는 것 이외에 관심이 있는 분야는 없었나요? 취미생활이나 활동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자기 인생을 한번 훑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분이 저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뭐 허무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획자가 막 그 평범하다, 뭐 특별하지 않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크게 보면은 남들과 같은 평범이라는 틀 안에 있겠지만 세밀하게 봤을 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다. 그것을 이제 잡아낼 수 있도록 이제 상담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느냐 하면 그 평범한 인생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건 거죠. 남동생 위주로 이제 돌아가는 가정에서 이런저런 이제 차별을 겪었겠죠. 직장에 가고 또 어떤 나이가 돼서 결혼하고 또 뭐 아이들 키우고 떨어져서 보면은 그게 평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딸로서 살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딸로서 또는 그 다음에 여자로 살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 기획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군요. 뭐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런 경험을 겪지 않았던 딸들은 별로 없겠죠. 그게 부잣집이든 가난하든 알게 모르게 차별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분법적인 문제로 몰아가지 말고 기획의 방향을 잘 살려야 해요. 우리 사회에 현재 불고 있는 남녀 간의 증오심은 사실 부모 세대가 부추긴 면도 있어요. 더 올라가면 그 부모를 키운 부모 세대도 책임이 크겠죠. 더 올라가면 우리의 뿌리 깊은 남녀 차별 사상이 그 근원이겠죠. 이렇게 한 개인의 경험담을 나열하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은 사회적 현상과 역사적 뿌리까지 아우르는 글쓰기가 되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담을 하면서 처음에 이 사람이 왔을 때는 뭔가 양육에 관한 책을 쓸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기획하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회사원일 경우에는 그 직종과 관련된 책을 쓰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취미와 관련된 그 사람은 이제 평소에 책을 읽고 도서관에 가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전국 도서관 투어 뭐 이런 게 어떻겠느냐 그런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소개하게 된 이유는 뭐 저도 조금 관심이 있긴 한데 책을 써서 이제 자기만의 책을 갖고 싶은 작가 지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책은요, 뭐 소설 같은 문학이 아니고요, 그냥 비소설 분야의 책입니다. 그런 책을 쓰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적절한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뭐 글쓰기 교실 작가가 쓴 그런 것보다 훨씬 유익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은
원고야 화장은 아니더라도 단장은 하고 와 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매 챕터마다 이렇게 짧게 짧게 들어있는데 어떤 게 들어있느냐면은 뭐 글을 쓸 때 이런 말투, 뭐 비굴하게 보이는, 뭐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고 뭐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러니까 실용적인 팁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를 잘 써도 글이 감칠맛이 난다. 그리고 뭐 문장 쓸 때 나는 어쩌고 나는 쓸데없이 많이 넣지 마. 그리고 뭐 어쩌고 이런 거 많이 넣지 마.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실용적인 조언들, 글을 직접 쓸 때 주의점, 참고할 만한 조언 이런 게 쏙쏙쏙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와 관련된 책 출판과 관련된 책들 중에서 굉장히 유용한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실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출판하고 싶은 너에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